미팅 초반 마음을 열게 하려면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팔든 간에 사람들은 초반에 경계심을 갖습니다. 내 지갑에서 돈 꺼내기만 해봐라 하면서 말이죠. 그 경계심을 풀어야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고객의 마음부터 열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 고객과 같은 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팔려고 온 게 아니다.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다라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쟤는 뭐 팔러 왔어가 아니라 별로 팔 마음이 없어 보여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실제 수강생의 사례인데 홈페이지 제작 업무를 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상담할 때 항상 계약을 안 한다 생각하고 상담에 임하는데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고객님, 지금 아니더라도 어차피 홈페이지는 만드시잖아요. 지금 꼭 홈페이지 계약 안 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기왕 절 만나셨으니까 고객님이 계약할 때 손해 안 볼 수 있게 제가 몇 가지 팁 알려드리면서 도와드리고 갈게요. 이렇게 고객을 도와주면서 나는 당신 편이다,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들게끔 도와준다는 멘트를 꼭 넣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게 되면 지금 당장 계약하지 않더라도 다른 업체는 결국 다 팔려고 들기 때문에 다시 나에게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은 파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으로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자, 고객의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객과 미팅을 하는데 고객에게서 이 불안이 느껴져.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으세요? 가장 안 좋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우리 고객님 다 설명 들었는데 여전히 확신이 없으세요? 이렇게 답답해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경우 절대 고객님은 이 사람한테 사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팔아도 안 삽니다. 일단 불안을 잠재워야겠죠. 이걸 기억하세요. 고객이 현재 불안한 건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고객이 불안하면 고객의 잘못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고객이 불안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이 손을 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고객님이 느낄 만한 불안 리스트를 먼저 작성하는 겁니다. 비용 지불 방법을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또는 계약했다가 손해보면 어쩌나 걱정할 것이다. 이렇게 사전에 내가 먼저 고객의 입장에서 리스트를 작성해 두고 고객님께 물어보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객님, 비용 지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고객님, 계약했다가 성과가 없으면 어쩔까 걱정되시죠? 고객님, 계약했다가 내가 손해보면 어쩌나 걱정되시고 생각나시죠? 궁금하시죠? 걱정되시죠? 라는 멘트를 붙여서 고객의 불안에 대해서 먼저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공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 불안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고 줄여줄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돌진시키려면 그림을 그려줘라. 우리 사람의 뇌는 글자보다 이 그림을 더 빨리 인식합니다. 우리 인류 최초의 문자가 그림이었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그려줘야 이 고객이 받게 될 이득을 상상하면서 계약이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저희 수강생 중에 학원 강사분이 계신데 이 분을 사례로 들어보면 어머님, 다음 달부터 특별 모의고사 집중반이 개강이 됩니다. 이 집중반은 매일 모의고사를 1회씩을 푸는 조금은 힘든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하고 나면 모의고사를 푸는 체력이 생겨서 실전에서도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면 머릿속에서 내 자녀가 이 실전 모의고사에서 여유롭게 푸는 장면을 상상하게 되겠죠. 또 만약에 미용사라면 고객님처럼 염색을 많이 하시는 분이 더 계신데요. 그분들은 어차피 염색 많이 하시니까 이 두피 관리랑
모발 클리닉도 같이 받으시거든요. 확실히 머리가 안 끊어지고 색이 잘 먹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이 머리가 푸석거리지 않고 색이 잘 먹은 염색머리를 상상하게 되겠죠. 이렇게 고객에게 계약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망설이는 고객에게 확신을 주는 멘트. 고객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구매를 망설이고 있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아직 고객이 생각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손해볼 수도 있다는 고객의 생각이 남아 있는 거죠. 초보 세일즈맨들일수록 이럴 때 고객을 답답해하고 흥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 내가 정말 열심히 설명해 줬는데 결정을 안 해주니까 그런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력한 보증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불만족하시면 환불해 드릴게요. 일주일 이내에 후회가 되신다면 언제든 철회가 가능합니다. 효과가 없다면 바로 100%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확신을 담은 보증을 보여주는 멘트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실제 사례인데요. 회원권을 팔아야 되는데 고객이 계속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레이너가 이런 규칙을 만들었어요. 다이어트가 안 되면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손해볼 것도 없고. 그래서 좀 세다 싶을 정도로 강력한 보증을 만드시고 실제로 환불하는 경우 얼마나 될까요? 많아야 10에서 20%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멘트로 계약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그것보단 많겠죠. 자, 비싼 상품을 판매하는 멘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일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고객님, 이거 얼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피해를 주는 것 같고 미안하고 그래서 그 말을 잘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이 영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러실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일부러 깎아서 막 싼 가격에 파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가격을 깎아서 싸게 파는 건 최악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가격이 좀 비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가격을 쪼개서 비싸지 않게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격을 쪼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 20만 원이라고 하면 비싸지만 하루 6천 원은 어때요? 싼 느낌이죠. 고객님, 딱 한 달 동안만 하루 6천 원만 내시면 내 연봉의 10%를 올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6천 원을 커피를 사 먹는 데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연봉을 올리는 데 투자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파는 가격은 어떻게든 쪼개서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가격이 50만 원이라면 어떻게 해서 50만 원인지 세분화시켜서 알려주는 겁니다. 고객님, 이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기본 강의가 포함되어 있고요. 30만 원 상당. 300가지의 템플릿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40만 원 상당. 게다가 강사들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만 원 상당. 이렇게 모두 합쳐서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세분화해서 보여주면 가격이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선택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객이 사고 싶어 안 달라게 하는 멘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들이 달려드는 마법의 문장이 뭔지 아시나요? 한 개 남았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언젠가 사야 되는 상품이라면 이 멘트를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한하다고 느껴야 하고 기회가 없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파는 상품의 개수를 한정적으로 줄이세요. 예를 들어서 제 수강생 분 중에 한 분은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용실을 하시는 분인데 보통 미용실 가면 30만 원 정액권을 막 25만 원에 팔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한정으로 판매할 때는 한 달에 2건 정도밖에 결제를 안 했대요. 그런데 한 달에 딱 5명한테만 팔아야지 생각하시고 5명으로 제한을 걸었더니 5건이 다 팔리더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상품도 개수 제한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무한대 팔기로 잡지 말고 10개 팔기, 5개 팔기 이렇게 제한을 걸어서 파시기 바랍니다. 자, 소개를 부르는 멘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나 영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규 고객 유치보다 이 기존 고객에게 소개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소개를 못 받으면 비즈니스가 계속 이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저는 소개로만 영업을 한 사람이라는 거 아시죠? 소개로만 연봉 3억씩 찍었는데 소개를 할 때 멘트와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소개 요청을 해야 할까요? 바로 계약 직후에 사인 받으면서 소개를 같이 받아야 됩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한참이 지나면 소개를 받을 확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계약 직후에 가장 기대감이 크거든요. 성취감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감정선을 그대로 유지해야지 소개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강생 중에 자동차 딜러가 계시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고객님, 이 차 타시면서 좋은 일들만 생기시길 바랄게요. 어려운 점 언제든지 제 명함으로 전화를 주세요. 고객님, 지인들도 고객님 같이 나이스하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저희 볼보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는 필요하신 분이 생각나시면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계약하는 순간에는 흔쾌히 네, 좋아요라고 대답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 기분 좋은 순간에는 거절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당장 소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인식 속에 볼보 하면 나로 자리 잡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소개 요청을 하면서 씨앗을 많이 심어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고객님을 거두게 됩니다. 자, 악성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드는 멘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나 영업을 하다 보면 조금 악성인 고객을 반드시 한 명 이상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하겠지만 대부분 이 고객이 화났다라고 하는 건 자기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무조건 경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저는 계약 당시에 이 계약이 12개월 동안 계약한다는 거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많이 당황스럽네요. 아, 그러셨군요. 생각했던 계약 조건이 틀려서 곤란하시다라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고객의 감정을 읽어주면서 충분히 듣다 보면 고객은 조금은 화를 누그러뜨리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고객님이더라도 많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저도 고객님 편이 되어서 본사와 협의를 하고 만족하실 만한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고객님이더라도 많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문제를 고객 혼자 해결하게 냅두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은 편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전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객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시고 만약에 고객이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계속 한다면 지금 당장 해결하지 마시고 다음 주 등으로 시간을 조금 미뤄서 대안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의 화를 식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악성 고객을 만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 비즈니스를 더 도약시키는 키맨을 만났다라는 계기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악성일수록 해결하면 여러분의 키맨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객의 거절에 대처하는 멘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고객이 계약을 안 할 때가 상당히 많죠. 거절당하는 순간 영업이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거절에 익숙해지고 멘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대처해야 합니다. 거절을 당하면 물론 기분이 안 좋지만 거절당했을 때 하나 더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거절하면 유쾌한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기껏 자기 자신한테 시간을 투자했는데 안 샀으니까 괜히 미안한 것이죠. 그래서 그 미안한 감정을 놓치지 말고 우리는 뭐라도 건져내야 합니다. 고객님, 오늘 계약 못해서 솔직히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고객님께 부탁 하나 드려봐도 될까요? 오늘은 계약하지 않으셨지만 신뢰가 안 된다면 어떤 점이 더 보강이 된다면 계약하실 것 같으세요? 사람은 연속해서 거절하는 걸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날 거절했다면 고객이 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흔쾌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성과가 없을까 봐 솔직히 부담이 돼요. 그럼 성과가 없을 때 환불해 준다라는 약속을 해드리면 계약을 하시겠네요? 이렇게 고객한테 답변을 듣다가 답을 해주면서 거절했던 고객이 마음을 바꾸기도 합니다. 거절했을 때 그냥 포기하고 낙담하지 말고 한 번 더 내가 배운다고 생각하면서 영업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영업은 거절하는 순간부터 진짜 시작되는 겁니다. 살 마음이 없던 고객에게 살 마음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매는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이 구매욕이라는 게 끌어올려야 구매가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구매하고 싶기까지 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직 살 마음이 전혀 없는 고객은 아주 차가운 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구매하고 싶은 사람은 이 끓는 물과 같습니다. 우리는요, 이 차가운 고객에게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끓는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고객을 그렇게 만드냐? 유용함을 지속적으로 주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지속적 21일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21일 동안 3번의 컨택이 있으면 사람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3번 정도 이 유용함을 전해주세요. 제 수강생분 중에 부동산 중개인이 계시는데 그분을 예로 들면 누군가가 오피스텔 구매건으로 상담을 왔어요. 근데 구매를 안 하고 그냥 갔어. 그럼 이메일이든 또는 문자든 연락을 계속하는 거죠. 고객님, 이런 매물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부동산 정보 공유 사이트에 올리지 않았는데 고객님께 제일 먼저 공유드립니다. 고객님, 이 매물이 찾으시는 매물과 가장 유사하긴 한데 평수가 넓어서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객님, 이 유튜브 영상 한번 보세요. 오피스텔을 찾으시는 고객님에게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3번의 도움을 주다 보면 사람이 그 매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뭐가 오르죠? 구매욕이 자연스럽게 끌어올려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끓는 상태가 되면 계약은 아주 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무작정 아무에게 팔려고 하지 마시고 끓는 고객만 상대하시기 바랍니다.